오늘 2026년 2월 9일인데요. 신성 ENG 주가가 정말 무섭게 올랐습니다. 11% 넘게 급등하면서 52주 신고가를 새로 썼는데 보니까 외국인들이 6일 연속으로 계속 사들이고 있더라고요. 작년 한 해에 실적이 안 좋다는 이야기는 계속 들렸는데 4분기에 갑자기 모든 걸 뒤집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 극적인 반전, 과연 그 뒤에 숨은 진짜 이야기는 무엇인지 오늘 제대로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의 주인공 중 하나였죠. 이게 단순히 주가만 오른 게 아니라 회사의 근본 체질이 바뀌고 있다는 신호가 여러 곳에서 감지되고 있습니다. 오늘 대화에서는 그 신호들이 각각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이게 정말 지속 가능한 변화의 시작일지 한번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일단 신성 ENG라는 회사를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간단히 짚고 넘어가면 크게 두 개의 엔진으로 굴러가는 회사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네, 맞습니다. 하나는 클린 환경, 다른 하나는 재생에너지입니다. 먼저 이 회사의 핵심이자 돈을 가장 잘 버는 클린 환경 사업부터 시작해보죠. 반도체 공장의 심장이라고 불리는 클린룸이 바로 이 사업부에 속해 있고요. 맞습니다. 클린룸은 반도체 수율, 그러니까 100개의 칩을 만들었을 때 몇 개나 양품이 나오는지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공간입니다. 여기서 신성 ENG는 클린룸의 폐 역할을 하는 핵심 장비, FFU, 펜 필터 유닛이라고 하는데요. 이 분야에서 국내 시장의 약 60%를 차지하는 압도적인 1위 기업입니다. 60%요? 네, 쉽게 말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반도체 공장 천장을 올려다보면 보이는 그 수많은 필터펜이 대부분 이 회사 제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잠깐만요. 그 FFU라는 게 그냥 엄청나게 깨끗한 바람을 불어넣는 뭐랄까 초대형 공기청정기 같은 개념 아닌가요? 그런데 반도체 공정이 3나노, 2나노 이렇게 머리카락보다 수만 분의 1 수준으로 미세해지면 단순히 바람만 깨끗하게 불어넣는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닐 것 같은데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신성 ENG의 기술적 혜자, 그러니까 아무나 따라할 수 없는 독보적인 기술력이 드러납니다. 오, 그게 뭔가요? 바로 이지스 시스템이라는 건데요. 혹시 반도체 공장 다큐멘터리 같은 데서 천장에 달린 로봇이 웨이퍼, 그 반도체 원판을 들고 바쁘게 움직이는 장면 보신 적 있으시죠? 네네, 본 적 있어요. 그 로봇을 OHT라고 부르는데요. 이 OHT가 고속으로 움직이면 공기 중에 미세한 소용돌이가 생깁니다. 이 소용돌이가 바닥에 있던 눈에 보이지도 않는 먼지를 끌어올려서 웨이퍼에 달라붙게 만들면 그 칩은 그대로 불량이 되는 거죠. 아니, 잠깐만요. 로봇이 지나가면서 일으키는 바람 때문에 수십억 원짜리 칩이 불량이 될 수 있다는 건가요? 와, 정말 상상도 못했네요. 네, 그래서 이지스 시스템이 필요한 겁니다. 이 시스템은 OHT의 이동 경로를 미리 예측해서 로봇이 지나가기 직전에 그 주변 FFU들의 바람 세기를 순간적으로 다르게 조절합니다. 어떤 곳은 강하게, 어떤 곳은 약하게 바람을 불어서 공기의 흐름을 제어하고 먼지가 떠오르는 것 자체를 원천 봉쇄하는 거죠. 와, 정말 스마트하네요. 이건 단순한 부품 납품이 아니고요. 고객사의 수율을 직접적으로 올려주는 솔루션을 제공하는 겁니다.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신성 ENG를 단순 하청업체가 아닌 핵심 파트너로 대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솔루션을 판다는 말씀이 확 와닿네요. 들어보니 정말 대단한 기술인데 한편으로는 삼성이나 SK하이닉스 같은 특정 대기업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아지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네요. 그들이 투자를 줄이면 그대로 타격을 받는 구조니까요. 그게 바로 이 회사가 가진 기회이자 동시에 리스크 요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와서 대기업들이 공장을 짓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큰 수혜를 보는 기업이 된다는 뜻이기도 하죠. 그렇군요. 그리고 이런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최근 몇 년간 회사의 성장을 이끌고 있는 또 다른 엔진이 바로 드라이룸입니다. 반도체 시장의 적이 먼지였다면 2차 전지 시장의 적은 수분이거든요. 아, 배터리군요. 배터리의 핵심 소재인 리튬이 물과 만나면 위험하다는 이야기는 들어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화재나 폭발 위험이 있기 때문에 배터리 생산 라인은 습기가 거의 0에 가까운 극도로 건조한 드라이룸 아래서 진행되어야 합니다. 신성 ENG는 여기서도 독보적인 기술을 보여주는데 바로 압도적인 에너지 절감 능력입니다. 에너지 절감이요? 네,
트윈 로터라는 방식의 고효율 제습기를 개발해서 경쟁사들보다 에너지 비용을 30% 이상 절감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30%나요? 24시간 돌아가는 공장에서 그 정도면 어마어마한 거 아닌가요? 어마어마한 경쟁력이죠. LG에너지 솔루션이나 SK온 같은 국내 배터리 3사가 미국이나 유럽에 공장을 지을 때 신성이엔지를 파트너로 함께 들어가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공장에서는 수율을 높여주고 배터리 공장에서는 운영비를 아껴주는 확실한 무기를 양손에 쥔 셈이군요. 그런데 제가 자료를 보다가 좀 의아한 부분을 발견했습니다. 반도체 배터리 말고 최근 가장 뜨거운 AI 데이터 센터 테마에도 엮여 있더라고요. 이건 좀 뜻밖의 조합인데요. 먼지랑 습기 잡는 회사가 갑자기 어떻게 AI 데이터 센터랑 연결이 되는 거죠? 아주 흥미로운 지점이죠. 사실 원리는 같습니다. 클린룸과 드라이룸이 먼지와 수분이라는 적을 제어하는 기술이라면 데이터 센터는 열이라는 새로운 적과 싸우는 곳입니다. AI 연산에 쓰이는 GPU는 상상을 초월하는 열을 내뿜는데 이 열을 제대로 식히지 못하면 서버가 다운되거나 화재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아, 열을 잡는 거군요. 맞습니다. 결국 데이터 센터의 핵심도 공기의 흐름과 온도를 정밀하게 제어하는 공조 기술이고 이건 신성이엔지가 수십 년간 가장 잘해온 분야인 거죠. 이미 네이버 같은 국내 빅테크 기업의 데이터 센터에 냉각 솔루션을 공급하면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했습니다. 와, 공기 제어라는 핵심 기술 하나로 반도체, 2차 전지, AI까지 관통하는 그림이 그려지네요. 자, 그럼 이 멋진 기술들이 정말로 돈이 되고 있는지 가장 중요한 성적표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2025년 연간 실적만 보면 사실 좀 실망스러운데요.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60% 넘게 줄었습니다. 앞에서 설명한 것과 달리 현실은 녹록지 않았던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그래서 연간 실적 숫자만 보면 이 회사 뭔가 문제 있나 하고 오해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핵심은 숲이 아니라 나무, 즉 2025년 4분기의 흐름을 봐야 합니다. 3분기까지 계속 부진하던 영업이익이 4분기 단 3개월 만에 35억 원 흑자를 기록하면서 직전 분기 대비 무려 1,300%나 급증했습니다. 1,300%요. 잠깐만요. 그거 오타 아닌가요? 3분기까지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4분기 이렇게 갑자기 좋아진 겁니까? 보통 분기 실적이 이렇게 극적으로 변하긴 어렵잖아요. 오타가 아닙니다. 그 드라마틱한 반전의 주인공은 바로 미국 법인이었습니다. 미국 법인이 2025년에만 매출 1,690억 원을 올리면서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거든요. 아, 미국에서 터졌군요. 네. 예를 들어 삼성전자가 텍사스에 짓고 있는 테일러 반도체 공장이나 SK온이 포드와 합작해서 짓는 블루오벌 SK 배터리 공장 같은 대규모 해외 프로젝트들이 있습니다. 이런 해외 사업은 국내보다 마진이 훨씬 좋은데 이 매출이 4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실적에 반영되기 시작하면서 회사 전체의 이익을 단숨에 끌어올린 겁니다. 시장에 신성엔지의 최악은 지났다라는 명확한 신호를 보낸 거죠. 알겠습니다. 미국에서 터진 고마진 프로젝트들이 구원투수 역할을 한 거군요. 하지만 모든 사업이 다 좋았던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른바 아픈 손가락이라고 불리는 태양광 중심의 재생에너지 사업부는 여전히 발목을 잡고 있는 것 같은데요. 클린룸에서 번 돈을 태양광에서 까먹는 구조라는 지적이 많았잖아요. 정확합니다. 그 부분이 신성엔지의 가장 큰 디스카운트 요인이자 리스크였습니다. 중국의 저가 물량 공세에 밀리고 국내 시장도 위축되면서 2025년에도 수십억 원대 영업 손실을 기록하며 전체 이익을 깎아먹었죠. 다만 여기서도 변화의 조짐이 보입니다. 2025년에 들어서면서 오히려 수주 잔고가 170% 이상 급증하는 등 바닥을 다지고 있다는 신호가 나오고 있습니다. 2026년에는 이 사업부의 적자 폭을 얼마나 줄이느냐가 전체 실적 개선의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겁니다. 그렇다면 시장에서는 2026년 전체 실적을 어떻게 보고 있나요? 퀀텀 점프 수준의 성장을 기대하는 목소리가 높던데요. 시장 컨센서스는 매출 6,650억 원에 영업이익 235억 원 정도입니다. 매출은 전년 대비 17% 정도 늘어나는 반면 영업이익은 무려 1,000% 이상 폭증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000%요? 네, 그 근거는 명확합니다. 첫째, 삼성전자의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와 평택 4공장 투자가 본격화되면 클린룸 수주가 쏟아져 나올 거라는 기대감. 둘째, 미국과 유럽에서 K배터리 공장 증설이 계속되면서 드라이룸 매출이 동반 성장할 거라는 확신이죠.
회사 스스로도 올해 신규 수주 목표를 7천억 원으로 올려잡을 만큼 자신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영업이익 1000% 성장이라니 정말 엄청난 기대감이네요. 이런 폭발적인 성장 전망을 감안하면 현재 주가는 어느 수준이라고 봐야 할까요? 이 모든 기대감이 이미 다 반영된 건 아닐까요? 좋은 질문입니다. 2025년 실적 기준으로는 PER 같은 지표가 의미가 없습니다. 적자에서 막 벗어났으니까요. 하지만 2020년 6 예상 실적을 끌어와서 계상해보면 선행 PER은 약 15배에서 18배 수준입니다. 경쟁사인 KN소울 같은 회사가 20배 이상의 PER을 받는 것과 비교하면 여전히 매력적인 구간이라고 볼 수 있죠. 특히 주목할 지표가 PSR, 즉 주가 매출 비율인데요. 현재 0.8배가 채 안 됩니다. PSR이요? PER이나 PBR은 익숙한데 PSR은 조금 생소하네요. 그게 왜 중요한가요? PSR은 시가총액을 매출액으로 나눈 값인데 지금 당장의 이익보다는 회사의 성장 잠재력을 볼 때 유용한 지표입니다. 이걸 이렇게 비유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직 전교 1등은 아니지만 키가 190cm까지 자란 중학생 같은 거죠. 하하, 재밌는 비유네요. 매출을 보면 나중에 엄청난 스타가 될 잠재력이 보이니까 그 성장 가능성에 투자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기술력 있는 장비 회사의 PSR이 보통 1배를 넘어가는 걸 감안하면 이익률만 정상화되면 주가는 결국 매출 규모를 따라갈 것이라는 논리가 성립하는 구간인 셈이죠. 키가 크고 있는 중학생 비유 좋습니다. 이익의 질이 개선될 거라는 믿음만 있다는 현재 매출 규모만 봐도 아직 저평가라는 말씀이시군요. 자, 그럼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종합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핵심 투자 포인트를 한번 정리해 볼까요? 네, 4가지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첫째, 최악은 지났다. 4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통해 실적의 바닥을 치고 턴어라운드 했다는 게 숫자로 증명됐습니다.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된 거죠. 둘째, 반도체 슈퍼사이클의 첫 번째 수혜주라는 점입니다. AI 반도체든 HBM이든 결국엔 모두 클린룸 안에서 만들어야 하거든요. 아, 투자의 가장 앞단에 있는 기업이라는 거군요. 맞습니다. 삼성이나 SK 하이닉스가 공장을 짓기로 결정하면 가장 먼저 발주가 나오는 게 바로 클린룸 설비입니다. 세 번째는 해외 매출의 폭발적 성장입니다. 4분기 실적이 증명했듯 이제는 국내뿐만 아니라 미국과 유럽 시장에서 K배터리 고객사들과 함께 성장하는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서 이야기했던 AI 데이터 센터라는 새로운 엔진입니다. 서버의 열을 잡는 냉각 기술을 통해 미래 먹거리를 이미 확보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물론 장밋빛 전망만 있는 건 아니겠죠? 이런 긍정적인 시나리오를 망가뜨릴 수 있는 리스크 요인들도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물론입니다. 가장 큰 리스크는 역시 재생에너지 사업부의 만성적인 부진이 2026년에도 계속될지 여부입니다. 적자 폭을 줄이지 못하면 계속해서 발목을 잡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외부 변수, 즉 고객사의 설비 투자 지연 가능성입니다. 그렇죠. 글로벌 경기가 갑자기 나빠져서 삼성이 용인 공장 투자 좀 미루자고 하면 직접적인 타격을 받게 되니까요. 바로 그겁니다. 마지막으로 미국 IRA나 반도체 지원법 같은 정책 변화도 해외 매출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라 항상 주시해야 합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신성이엔진은 2025년의 부진을 4분기 미국 실적으로 멋지게 털어내고 2026년에는 반도체와 2차 전지라는 확실한 쌍끌이 엔진에 AI라는 새로운 부스터까지 장착하고 도약을 준비하는 모습이네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지점은 이것입니다. 지금까지 시장은 신성이엔진을 반도체나 배터리 경기에 따라 실적이 오르내리는 그런 단순한 장비 건설사로 평가해 왔습니다. PER 10배 안팎의 낮은 평가를 받았던 이유죠.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이야기 나눈 것처럼 반도체 수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이지스 시스템이나 배터리 공장의 원가를 절감해주는 트윈 로터 기술, AI 데이터 센터의 심장을 시키는 냉각 솔루션처럼 이 회사의 기술적 가치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아, 단순 부품 회사가 아니라 기술 솔루션 회사로 봐야 한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앞으로 이 회사가 스스로를 단순 장비사를 넘어 고마진 기술 솔루션 기업으로 시장에서 재평가, 즉 리레이팅을 받을 수 있느냐. 이 부분이 장기적인 기업 가치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될 겁니다.